빈 사무실이 쇼크라. 이러다 은행 위기. 지금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사무실들은요, 텅텅 비어갑니다. 비어가는 수준이 와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 1분기 19.8%예요. 아니, 건물 5개 중에 1개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 5개 중에 1개. 장난 아니죠. 2000년만 하더라도요. 2000년만 하더라도 이게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가 지금 2021년에 18.5%까지 올라가더니요. 2022년에 18.8, 2023년에는 19.6, 그리고 올해 1분기는 19.8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사상 최고치고요. 과거 1986년 19.3%, 1991년 19.3%보다 지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 이런데 은행 위기가 안 난다? 이거 이상하죠. 사실 지금 중소은행들은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이 3조 6천억 원 정도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4,80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 중소은행 비중은요, 2조 1,600억 원, 2,900조 정도 됩니다. 60%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중소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의 공실률이 수두룩하게 늘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중소은행들이 그동안 줄줄이 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시작으로 말입니다. 시그너처 은행, 퍼스트 파블릭 은행, 하트랜드 트라이 스테이트 은행, 시티즌스 은행, 이게 뭐 보세요. 벌써 5개가 줄줄이 망했어요. 줄줄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게 전체적으로 파산 금액만 하더라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자산이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은행들이 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저 때가 위험했습니다. 2023년 작년이잖아요. 전부요. 그죠? 작년.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중소은행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실 공실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업용 건물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업용 건물 인수를 하거나 혹은 지을 때 당연히 PF 대출을 받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습니다.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자기 자본도 들어가고요. 또 대출도 받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인수를 한 건물이든 아니면 내가 지은 건물이든 당연히 말입니다. 이자는 갚아야 돼요. 그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고금리예요. 왜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느냐? 공실이니까. 이게 임대를 줘서 공실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많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임대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개발 회사나 부동산 관리 회사들은 지금 죽을 마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멈출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코로나19 때 이게 재택근무가 유행을 했잖아요. 재택근무로 일을 해보니까 업무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게다가 사무실이 있는 게 사무실 얻는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말입니다. 고금리를 내서 사무실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일해. 재택근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의 공실률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말입니다. 더 커질 거다. 이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걱정 없다. 아니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2023년 4분기에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 계산으로 3.4%입니다. 굉장하죠. 3.4%를 성장했다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 몇 개 넘어진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재무부의 이야기고요. 또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요. 상업용 부동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과거처럼 실리콘밸리가 파산하면서 줄줄이 파산했던 그런 경험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현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지방은행이나 소형은행의 또 도산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말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지역은행 지금 주가가 3.12달러입니다. 연초 10.41달러에 비하면 70%가 빠졌고요. 7.29달러가 빠져서 3.12달러예요. 이거는 거의 파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3.12달러면 주식 자체가 말입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만 이럴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작은 은행들, 상업은행들 그리고 중소은행들 앞으로도 저는 충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충격은 자칫 잘못하면 은행의 위기로도 저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 미국의 은행 위기가 터지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굉장히 대비해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하고 아주 직격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왜 미국 경제가 우리 경제하고 맞닿아 있느냐. 과거에 대미 수출은요. 비중이 13%, 14%, 15%였습니다. 지금 대미 수출의 비중은요. 19%입니다. 중국보다 앞섰습니다. 1등 수출국이 지금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미 금리 차는 2%포인트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3.5%고요. 미국은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의 강도가 저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게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